하면 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단원이 이제 좀 바뀌었죠? 2차 함수를 다루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로 넘어왔는데, 이쪽에서 배우는 거는 크게 처음에 배우는 건 이제 3차, 4차, 이 방정식들을 배우고요. 큰 부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부류로. 요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연립 방정식 배우시고요. 뭐 부정 방정식 이런 것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뭐 부정 방정식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이쪽이 좀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 방정식은 교과서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논외로 보더라도 얘네 둘은 항상 교과서에도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에 3차, 4차를 배우는데 보통 이런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차수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럼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3차도 배우고 4차도 배우고 그럼 언젠가는 5차도 배우나요? 고교 과정상 안 배웁니다. 네, 고교 과정상 3, 4차만 배우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건 문제는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어쨌든 방정식의 목적이 뭡니까? 해를 구한다.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식은 이항을 통해서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준다. 그래서 x의 해를 구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2차 방정식은 좌변을 인수분해한다.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대입한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럼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맛보기 강좌에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3차 방정식의 왼쪽에 있는 3차식을 인수분해하려면 딱 꼴이 눈에 띄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3차 꼴로 인수분해되는 그런 특정 꼴에서만 인수분해가 눈에 보이지 웬만해서는 저기는 저 3차식은 어떤 것들을 인수분해한 거지? 라는 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3차도 알아내기 어려운데 4차는 더 어렵겠죠. 그럼 얘네들 방식대로 그럼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3차 방정식도 그러면 근해 공식을 배우니까 그러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거의 쓰진 않은 게 공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할 바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패턴대로 해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인수분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면 여기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할 때 주로 뭘 이용하냐면 조립제법을 씁니다. 조립제법 이용. 조립제법을 통해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그래서 해를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구해주겠죠. 여기 나오잖아요. 3개 항을 인수분해했더니, 아니 3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3개 항의 곱이 표현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은 2개 항의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3차 방정식은 3개 1차식의 곱 혹은 1차와 2차의 곱으로 정리될 겁니다. 일단 차수가 1차나 2차로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형태로 3개를 곱해 0이 되는 케이스, 앞쪽에 0이 되거나 또는 가운데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0이 되는 케이스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차수를 몇 차까지 떨어뜨리냐면 최대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항의 배열이 1차나 또는 2차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될 때까지 떨어뜨립니다. 4차를 조립제법하면 3차로 떨어지겠지만 3차는 다시 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3차를 또 조립제법에서 1차나 또는 2차가 나올 때까지 그들의 곱으로 표현될 때까지 계속 조립제법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쓴다면 3차 방정식은 한 번만 하면 되고 4차 방정식은 2번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방정식을 푸시오. 1번 x세제곱 플러스 8은 0. 3차 방정식이죠. 지금 2차나 1차가 없을 뿐이지 어쨌든 차수는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저게 인수분해가 되나를 고민해야 돼요. 사실 처음은. 근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x세제곱 플러스 8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용되는 인수분해법은 A3차 플러스 B3차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곱셈 공식이 아니고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3차 더하기 3차를 인수분해하면 3차 떼고 A 플러스 B. 바로 이어서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둘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있는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도하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X를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에서는 A로 보시면 되고 2를 B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 해봅시다. 3차 떼고 X 플러스 2. 가로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해서 0이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선생님, 3차가 1차와 2차의 곱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돼요. 1차는 뭐 별로 해구하는 게 어렵지 않죠?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x값, 따라서 x값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2차식 0이 되는 x값,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x값. 보통 2차만 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안타깝게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럼 뭐 하시면 되죠? 우리한테는 근해 공식이라는 중요한 공식이 있었죠. 유용한 공식. 근데 근해 공식 안 되면 근해 공식 집어넣으세요. x 앞에 x가 짝수네요. 그럼 그냥 근해 공식이 아닌 짝수의 근해 공식을 씁시다. 짝수의 근해 공식은 a분의 b가 아니고 b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바깥에 쓰던 b의 반을 제곱한 값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의 근해 공식이었죠. 뭐 책에 보면 b'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오히려 b' 또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맞춰 써보면 a분의 1분의 생략 b 마이너스 2의 부호 반대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1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4 그러면 이 해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왔네? 중학교 때는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우죠. 실수 범위까지 배우니까 중3 때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넘어와서 이건 고교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3과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고교 과정이기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 음수를 빼면서 뭘 붙이라고 배웠나요? i를 붙이라고 배웠죠. 정답은 총 3개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2개. 총 3개의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 봅시다. 2번 문제는 이거 인수분해가 선생님 잘 보세요.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없는 x에 대한 관계식들은 전부 다 x로 묶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x로 묶을 수 있어요. 묶습니다. 그럼 뭐가 남나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남겠지. 됐니? 그럼 고민할 게 없네. 1차와 2차로 벌써 쪼개졌잖아. 얘 0, 얘 0이 되는 걸 이렇게 찾는 거겠죠. x는 0 또는 이게 0이 되는 거 이게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되니까 해는 6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총 3개의 근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3번도 x 제곱으로 묶어서 해를 구하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합시다. 이걸 x 제곱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밑에도 다시 인수분해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4는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뭔 말인지 알아듣지 이 정도는? 이건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값 x제곱이 0이 되는 x값은 0이죠. 이게 무슨 근이에요? 중근이잖아. 근이 두 개 겹치잖아. x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x 곱하기 x가 0이라는 뜻이야. 그럼 두 개 곱해서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건데 x는 0 또는 0 이게 무슨 근이에요? 이게 중근이라고 중근. 근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쓴 거고요. 또는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또는 2 이렇게 총 근이 3개로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페이지를 이쪽에 있는 문제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4번 보셔요. 이게 문제죠. 다음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셨는데 그래 좋아 이제 시작하자. 인수분해 되니? 뭐랑 인수분해는 될 겁니다. 분명히 해를 구한다는 뜻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뭐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딱 봐서는 이거 짝짝짝 뭐랑 인수 안 되잖아 그게. 아까처럼 딱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거나 공식이 있다거나 하다못해 공통인수가 있어서 묶어내면 1차와 2차로 쪼개지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뭐로 인수분해 되긴 될 텐데 뭐로 인수분해 될지 확인이 어렵네.
그때 뭘 쓰라고요? 조립제법을 씁니다. 이때 네, 얘를 쓰시는 겁니다. 조립제법. 조립제법 기억하시죠? 그럼 조립제법 쓰라는 얘기는 저기 있는 이 3차식의 개수를 1, 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쓴 다음에 여기다 어떤 수를 갖다 놓고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조립제법 할 때 우리가 이 수를 고민했었니?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잖아. 왜 고민하지 않았죠? 이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 여기다 이제 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이게 0이 되는가? 그러니까 뭘로 나누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보고 뭘로 나누놨다 생각해 걔가 0이 되는 값으로 조립제법 하면 되겠네. 단 제곱의 개수가 1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걸 우리가 판단했었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었는데 얘는 말을 잘못했죠. 나누는 식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냐 아니냐를 보고 1이면 그냥 조립제법 쓰면 되고 얘처럼 1이 아니면 조립제법 한 다음에 나중에 적당한 수를 바깥으로 빼주면서 여기 강제로 1을 맞춰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이건 별로 고민 안 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고민이 되죠. 저기다 뭐 어떤 수를 써야 됩니까? 모르겠지. 그렇지? 어쨌든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은 x-알파라는 1차와 어떤 2차식의 곱 뭐 지금 3차에서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이런 꼴로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3차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 하나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어 숫자를. 근데 이 알파의 정체가 뭐냐면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관계식이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이 알파를 찾아내야 돼. 저 알파를 찾는 공식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니한테 대충 찾으라 하지 않고 뭐 나올 때까지 막 집어넣어봐. 이게 아니고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책에 있나요? 이 공식이? 공식 없으니까 쓰세요. 네, 써야 됩니다. 없어요. 있으면 그냥 거기다 박스 표시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쓰세요. 이거 쓰세요. 여기는 알파값 구하는 방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 그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게 공식입니다. 쓰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숫자를 저 공식에 맞춰서 찾아봅시다.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0 됩니까? 그러면 이 공식에 맞춰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 1이죠.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1의 약수는 1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이다. 12라는 상수항의 절대값 12의 약수 1, 2, 3, 4, 6, 12 그럼 답은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1분의 6, 플러스 1분의 12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분의 12까지 총 몇 개? 12개 중에 얘 0 맞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됐니? 그렇게 찾으면 돼. 근데 보통은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대부분 다 답이 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안 나오면 1, 2, 3 집은데 안 나오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공식에 집어넣어서 가끔 분수 형태로 나올 때 있거든요. 플러스 2분의 1이 집어넣어 0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 아니면 그 수많은 숫자 중에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더 줄여주는 거지. 근데 보통 문제 아까 말했지만 12 집어넣어서 0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대부분 다 여기 좀 작은 숫자에서 대부분 다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시도해보는 겁니다. 1 집어넣어봤어요. 되나요? 안 되겠죠. 음의 절대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어떨까 싶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2, 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1, 얘 마이너스 12 하다 보면 합쳐서
얘 합치면 13, 얘 합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0이 되네요. 그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소윤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가 0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조립제법 씁니다.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이 나와야 돼. 이거 0 안 나오면 네가 잘못 푼 거야. 나누어 떨어져야 해가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가 남는데 어떻게 해가 나와. 인수분해 되려면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꼭 나머지 0 남아야 돼요. 그러면 이 조립제법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됐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과 여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으로 좌변식이 인수분해 됐다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이건 나오면 이제 1차와 2차의 곱이니까 이제 뒤에는 2차를 적당히 어떻게 만들지 인수분해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림 집어넣으면 되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3 이렇게 총 3개의 근을 갖게 된다. 이런 식의 조립제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 문제만 더 봅시다. 4차를 볼게요. 4차. 이 4차는 어떻게 하지? 일단 썼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도 모르겠으니까 조립제법 쓰기 위해서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16, 20. 이게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아까처럼 물론 공식 써도 되는데 대충 1, 2, 3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충 그 중에서 많이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됩니까? 마이너스는 어떤가요? 안 됩니까? 되나요? 해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제 플러스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플러스 20. 되네요. 이거 합치면 마이너스 25, 이거 합치면 플러스 25. 네. 마이너스 1로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로 합시다. 마이너스 1. 내려오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 0이 떨어지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고 나면 이쪽에서 알게 된 결과는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0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 중에 저 4차 반응식 만족하는 최대근이 4개죠. 4개 중에 하나가 x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냈는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잖아. 또 3차야. 이번엔 이 3차 반응식 0되는 x를 찾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는 인수분해 안 되죠. 조립제법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운 좋게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좀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 지면 0 되는 것도 알았는데 뭐 딴 것도 있어. 그럼 그거 2개를 가지고 하면 돼. 이거 2개 찾잖아? 그럼 2개로 차례대로 아무거나 하나씩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마이너스 1밖에 안 찾아놨으니까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4차보다는 3차에서 찾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숫자가 작으니까. 여기서 찾아봅시다. 어떤 수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이제는 1이나 마이너스 1은 안 될 거죠. 숫자 크기로 봐서는. 2 한번 볼까요? 2,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0. 딱 이렇게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죠. 물론 이 2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서 만족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만족한다는 뜻이야.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2를 가지고 또 조립제법. 바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2번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여기서 이어서 하세요. 그래야 알기도 편하니까.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알아낸 결과 이 식은 x 플러스 1과 이쪽에서 알아낸 결과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 찾는 거죠?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는 0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5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4개의 근이 나오겠죠. 물론 뭐 붙여서 얘네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5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2번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붙여 써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4차는 조립제법 2번을 통해서 최대한 1차나 2차가 나올 때까지 떨어뜨려서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한다라까지 했고, 자, 여기는 내일은 중학교 거점 정리하기로 했죠.